네, 요즘 강으로 많은 조사님들이 출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의 영향인 것 같은데요. 강의 군데군데마다 대형 보들이 설치가 되어서 강의 유속을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찌가 흘렀던 자리에서 찌가 흐르지 않는 포인트들이 많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수면적이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예전에 땅이었던 지역이 대형 보가 건설됨으로 해서 물로 이래 변한 지역이 있는데요. 나무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곳이 수몰나무 포인트가 되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지역에서도 그곳에 부들이라든지 갈대 그리고 영과 마름 등이 아주 보기 좋게 자라서 저수지와 비교해서도 손색 없을 만큼 아름다운 포인트들이 군데군데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하자면은 4대강 완공 기념으로 수많은 토종붕어를 방류하였는데 그 붕어들이 해마다 차츰차츰 성장해서 원래는 사자 붕어들이 마리수로 출현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면은 이 강낚시와 저수지 낚시에 대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그 첫 번째로는 손맛의 차이가 납니다. 예, 강낚시와 저수지 낚시는 확연한 손맛의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운동량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저수지에는요, 제한된 공간 내에서 붕어들이 은신을 하고 특정한 때가 되면 어느 정도 해유를 하는 범위에서 끝이지만은 강은 상당히 개방적이어서 해유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보다 확실히 붕어의 운동량이 많아서 동일한 사이즈면은 강붕어의 손맛이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비교를 하자면은요, 포인트의 편차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예,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출조하면은 자리가 없어서 한 두세 군데, 서너 군데 이렇게 계속 이동을 했던 경험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저수지에는 낚시터의 자리가 비교적 제한적이고요. 제한된 자리 속에서도 A급 포인트, B급 포인트, C급 포인트의 조항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계에서도 포인트 편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수지보다는 이 포인트 편차가 조금 덜한 편입니다. 그리고 낚시 자리도 상당히 많이 저수지보다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생자리도 이렇게 유심히 관계를 이제 답사를 해보면은 의외로 생자리 포인트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낚시 분위기와 기상에 따른 조과 차이입니다. 저수지나 강이든 시기가 맞아 떨어지면은 가장 핫한 시기가 되면은 어느 정도 조항이 확보가 됩니다. 어느 정도 붕어의 손맛 찌맛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시기가 벗어난 때에서 낚시를 하는 것 같으면은 저수지에서는 그날 상황이라든지 물색, 수위, 그리고 낚시 분위기, 전체적인 낚시 분위기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포인트를 잡고 오늘 입질을 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예상, 그러니까 계산되는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폐쇄적인 어느 한정된 공간 속에서 붕어가 해유를 한다면은 내 포인트에 이렇게 언제쯤 접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감지를 할 수 있는데요. 강은 상당히 넓고 개방적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입질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로지
붕어만 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붕어의 해유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상이 좋고 완벽한 분위기라도 붕어가 해유하지 않으면 꽝을 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아주 주위에 떠들고 시끄럽고 낚시 분위기가 좋지 않고 날씨도 흐리멍텅하게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붕어가 해유를 하면은 입질을 하고 손맛을 볼 수 있는 것이 강낚시입니다. 단적인 예로 방송 출연자 분들 중에서 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류지에서 카메라 불빛이라든지 자기 멘트 여러가지 소음 방송을 함으로 해서 여러가지 소음이 발생되는데 저수지에서는 그러한 소음들이 족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은요, 강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불빛을 비추고 어느 정도 떠들어도 붕어가 해유할 시간이 되면은 입질을 해주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저수지보다 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요, 정적이면과 물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차이점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저수지 낚시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배수를 하지 않거나 새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 수위가 안정적이고 정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하지만 강낚시에서는요, 지금 대형 보호를 막아 놓았다 하더라도 물의 변화가 저수지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포인트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수위가 불었다 줄었다 하는 그러한 포인트도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선정함에 있어서 물 흐름, 유속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속이 이게 유속이 흐른다면은 여기서 맞닥뜨린 이쪽 포인트에서는 입질이 이어지지만은 이 반대편 이 몰골 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유속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붕어의 입질이 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류도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강낚시를 해보면은 초저녁에 수위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찌가 그냥 서너 마디 이상 쭉쭉 밀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물속에 발생한 대류 영향으로 이렇게 찌가 이렇게 밀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저수지 낚시가 어느 정도 정적이고 고요한 가운데서 붕어 낚시 입질을 노린다면은 강낚시는 어느 정도 물의 흐름이 있고 동적인 상황에서 붕어의 해유 시간을 노리는 낚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낚시와 저수지 낚시를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강낚시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요, 대형 보들 이거 정말 좋은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강은 최상류 발원지부터 바다까지 큰 폭, 작은 폭, 여와 소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줘야지 물도 정화가 되고 깨끗한데, 인위적으로 막은 대형 보들이 지금 상당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녹조라든지 아니면은 물의 오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조금 강낚시에 있어서 다소 아쉬운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대강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정말 자전거 타기 가장 좋은 나라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강길을 따라서 아름다운 자전거 도로들이 많이 건설이 되었는데요.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낚시꾼들은 먼 길에서 차를 세워놓고 자전거 길을 횡단해서 낚시 포인트까지 적지 않은 행군을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낚시인들도 어느 정도 뭐 편리하게 낚시도 즐기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자전거를 타시면은 뭐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시면은 좋겠지만은 뭐 솔직한 뭐 현실적인 면을 살펴보면은요, 안타깝게도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쓰레기가 남듯이 낚시꾼이 다녀간 자리에 어느 정도 쓰레기가 모여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많은 낚시인들이 뭐 의식이 많이 향상되셔 가지고 자기가 버린 쓰레기 이상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뭐 일부 몰지각한 낚시꾼들이 자기가 버린 쓰레기를 그대로 낚시터에 남겨두고 와서 뭐 여러 사람의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부디 그런 분들은 낚시를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낚시할 자격이 없으니까요. 뭐 반드시 이제 낚시꾼들은 자기가 이제 버린 쓰레기를 반드시 되가져오는 문화, 그리고 낚시터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만큼 쪽팔리는 행위를 없다는 것을 좀 자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자전거 도로라든지 모든 이제 저수지에서 환경적인 문제로 낚시를 금지시키는 경우는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뭐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강가 저수지 낚시의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